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직장인이 혼자 등산을 하다가 겪은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휴식을 위해 찾은 산에서 벌어진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요. 듣고 계시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야근이 연달아 계속되고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때였는데 그때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휴가를 내고 집 근처에 있는 산에 혼자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산은 그리 높지 않은 동네 뒷산 같은 곳이었는데 예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산책 삼아 자주 오르던 곳이라 저에게도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10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7시쯤 일찍 집을 나섰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랗게 개어 있었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등산하기에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평일이다 보니까 등산로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가끔 조깅하는 분들이나 개를 산책시키는 분들을 마주칠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산 입구 부근에서만 보였고 조금만 올라가니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상까지 가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턱쯤에 있는 넓은 평상에서 도시락을 먹고 쉬었다가 내려올 계획이었거든요. 그 평상은 예전에 몇 번 와본 적이 있는 곳이었는데 사방이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늑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쉬기에 딱 좋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좋았는데 멀리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산자락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올라가는 동안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복잡한 일들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도 들리고 가끔 다람쥐가 나뭇가지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역시 자연이 최고의 치료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에 도착했을 때는 8시 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주위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만 가끔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정도였습니다. 평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아서 준비해온 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는데 그 고요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찌들어 살다가 이런 완전한 정적을 경험하니 정말 신선했어요. 도시락을 먹으며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혼자만의 고요함을 온전히 즐기고 싶어서 그냥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있기로 했습니다. 김밥 몇 개를 천천히 먹고 물을 마시면서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회사 일로 복잡했던 머릿속이 점점 맑아지는 기분이었고 마음에 있던 답답함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밥을 다 먹고 물통에서 물을 따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계속 그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람쥐나 새 같은 작은 동물이 나뭇가지를 타고 다니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산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통 동물들이 나뭇가지를 탈 때는 불규칙하게 바스락거리잖아요. 빠르게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하면서요. 그런데 이 소리는 너무 일정한 간격으로 났습니다. 사각, 사각 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천천히 걸음을 걷는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통 뚜껑을 닫고 소리가 나는 쪽을 주의 깊게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보이지 않았고 동물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각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계속 들렸습니다. 이상한 건 그 소리가 일반적인 땅을 밟는 발소리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을 때 나는 흙이나 낙엽을 밟는 소리, 돌멩이를 차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나뭇잎만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은 땅에 전혀 닿지 않은 채로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상에서 일어나 주위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그 소리가 딱 멈췄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소리를 끈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물이었구나. 내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놀라서 숨어버린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 사람의 기척을 느끼면 동물들이 숨어버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안심이 되어서 다시 평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그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앉아있는 평상의 뒤쪽 좀 더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들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을 뿐이었어요.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따뜻했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에서 혼자 있을 때 가끔 느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느낌이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산객도 산 관리인도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선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무 뒤에 숨어서 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주변 공기도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봐도 구름이 해를 가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까지는 평화롭고 고요한 자연의 품에 안겨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음침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새소리도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요.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이번에는 훨씬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평상 바로 아래쪽 경사진 언덕 쪽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리와 함께 다른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그 숨소리가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이 등산을 하면서 내는 거친 숨소리나 자연스러운 호흡소리가 아니라 마치 숨을 참고 있다가 조금씩 내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후, 후 하는 소리가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함께 아주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 소리에는 뭔가 억제된 듯한,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동물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몰래 접근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정상이 아닌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굳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리가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정말 이상했어요. 단순히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웠고 무엇보다 그 바람이 부는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목덜미에 직접 입김을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너무 차가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뒷목에 털이 쭈뼛 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그 숨소리가 훨씬 가까이 들렸습니다. 후, 후. 마치 제 어깨 너머에서 누군가 바로 뒤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을 돌려서 뒤를 보고 싶었지만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굳어버린 것처럼 돌아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눈동자조차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완전히 금박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때 제가 앉아있던 평상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평상이라 균형이 민감한데 마치 누군가 반대편에 조심스럽게 앉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이 양쪽 끝에 앉으면 평상이 균형을 맞추려고 약간 기우는데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앞에는 공기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누군가 앉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호흡도 가빠졌는데 그런데도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평상에 묶어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제 바로 앞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 이상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시야의 한쪽 끝 오른쪽에서 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인 줄 알았어요. 흰 구름이나 하늘빛이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무들 사이 제가 앉아있는 곳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하얀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정말 기묘한 얼굴이었어요. 크기는 일반적인 사람 얼굴보다 조금 더 컸고 색깔은 하얗다기보다는 창백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래된 한지나 뼈 같은 색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얼굴의 특징들이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냥 까만 구멍만 있었어요. 동그란 구멍이 아니라 조금 찢어진 것 같은 모양의 구멍이었는데 그 안이 완전히 검었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깊은 구멍 같았어요. 코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했는데 희미하게 윤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건 그 얼굴이 웃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입이 크게 벌어져 있었는데 그 웃음이 전혀 즐겁거나 친근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섬뜩하고 기분 나쁜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가 귀 근처까지 올라가 있어서 사람의 얼굴로는 불가능한 각도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 안에는 이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은 구멍일 뿐이었죠. 그 얼굴을 발견한 순간 제 몸에 있던 마비 상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움직이면 그 얼굴이 저를 따라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선만 그쪽에 고정한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스르륵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치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나 나뭇잎에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스르르 지나가면서요. 그러면서 그 익숙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이제는 그 얼굴이 나뭇잎들을 스치며 이동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제게서 5m 정도까지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그 입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정말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몸의 마비도 갑자기 완전히 풀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어요.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도 했고 나뭇가지에 옷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때만큼은 올림픽 선수처럼 빨리 뛴 것 같아요. 산 입구까지 달려 내려와서야 겨우 걸음을 멈췄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을 정도로 숨이 차올라서 한동안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쿵쿵 빨리 뛰고 있었고 등과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후들후들 떨렸고요.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제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옷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가방 끈도 어디엔가 걸렸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신발을 보니 정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신발 밑창에 하얀 천 조각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 천 조각을 보는 순간 또다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에 본 적이 전혀 없는 천이었는데 재질도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천이나 헝겊과는 다른 뭔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의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니 묘하게 미지근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의 체온 같은 온도였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천 조각이 왜 체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손으로 그 천 조각을 떼어내려고 했는데 신발에 정말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마치 풀로 붙인 것처럼요.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떼어낼 수 있었는데 떼어내는 순간에도 그 미지근한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천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으로 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한동안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하얀 얼굴에 기괴한 웃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을 감으면 그 까만 구멍 같은 눈자리와 귀까지 찢어진 것 같은 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스치는 그 사각거리는 소리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서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어도 그 소리가 중간중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더 심했어요. 침실이 조용해지면 그 사각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아서 잠을 이루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존재가 저를 따라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로는 한동안 그 산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등산을 가자고 해도 다른 산으로 가자고 했고 그 산 이름만 들어도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친구들과 함께 그 산에 갔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평상 근처에 가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일찍 내려와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일을 생각해 보는데 정말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각을 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그곳에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천 조각만큼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제 신발에 붙어있던 그 미지근한 천 조각은 절대 제 상상이 아니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바람 없는 날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가끔 꿈에서 그 하얀 얼굴을 다시 보기도 해요. 꿈에서도 그 얼굴은 여전히 섬뜩하게 웃고 있고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하죠. 요즘도 혼자 산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합니다. 너무 깊숙한 곳은 가지 않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만 이용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게는 정말 큰 트라우마로 남았거든요. 아직도 그 존재가 저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 근처는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한 건 그 일이 있은 후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산을 자주 오르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혼자만 그런 걸 경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겪었지만 말하지 않는 건지. 하지만 확실한 건 그 경험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산이나 숲을 그냥 평화로운 휴식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겠지만 간혹 그런 곳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혼자 산에 올라갔다가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특히 그 하얀 얼굴과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듣고 있던 저도 덩달아 무서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름 휴가하면 바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니까요. 그런데 그 바다가 어떤 이에게는 평생 지우지 못할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고 해요. 오늘은 여름 휴가로 바다를 찾았다가 겪은 이상한 일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름 휴가 첫날 저녁 무렵 해안가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로 붐비던 해변은 해가 기울자 금세 한산해졌고 민박집 주인은 밤에는 파도가 거칠어지니 멀리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안전 수칙 정도로만 들렸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들썩거렸습니다. 아직 밝은 기운이 남아있던 하늘은 서서히 보랏빛으로 변했고 파도 소리가 낮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챙겨서 숙소 앞 모래사장을 잠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발밑의 모래가 낮과 달리 습기를 잔뜩 머금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낮에 놀다 간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 흔적들이 일정 지점에서 모두 파도 쪽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파도의 흐름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해야 할 물결이 몇 차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갑자기 멈춘 듯 고요해지더니 묘하게 다른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바람결에 스치는 듯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지만 곧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가 파도와는 다른 깊은 방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도의 여운이 사라지는 순간마다 땅에 발을 고정하고 바람의 흐름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차가운 기운이 발목에 감겼습니다. 물이 닿을 만큼 바다 가까이 있지 않았는데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전등을 켜고 발 주변을 비췄습니다. 모래 위에는 새로 생긴 물결 무늬 같은 흔적이 이어져 있었고 그것은 제가 서 있던 자리 아래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과는 달리 규칙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발자국 같은 흔적은 모래 위에서 희미해졌다가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자 이번에는 짠내와 함께 젖은 해초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낮에는 느낄 수 없던 비린내였고 마치 바다 속 깊은 곳에서 방금 건져 올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불빛을 조금 멀리 비췄을 때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결과 함께 움직이는가 싶더니 정지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이 닿자마자 물결이 갑자기 요동쳤고 그 형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숙소 쪽으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아까까지는 없던 얕은 고랑 같은 흔적이 제 발 옆에서 시작되어 숙소 반대편 바닷가 어두운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 불빛을 더 넓게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흔적은 물이 흐른 듯 매끈하게 패여 있었고 파도의 리듬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불빛을 고정한 채 흔적의 끄트머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모래사장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모래사장 쪽으로 더 가까이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활기찬 풍경은 사라지고 모래 위에는 바람에 날린 작은 조각들과 젖은 해초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은 모래 위에 눌린 자국이 아니라 마치 얕은 물줄기가 스쳐간 듯 표면이 고르게 젖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해안 특유의 시원한 바람 대신 축축한 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등에 닿는 바람마저 차갑지 않고 미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손전등을 흔들어 비췄습니다. 불빛이 흔적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모래 위에서 작은 반짝임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물방울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맺힌 물방울들이 흡사 숨을 쉬듯 일정한 리듬으로 맺혔다가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모래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모래는 마른 부분과 다르게 미묘하게 미지근했고 금세 손끝에 바닷물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털고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멀리서 파도 치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앞 해변은 물결이 잦아든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끊긴 듯 정적이 감돌았고 그 순간 민박집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에는 파도가 거칠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잔잔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모래가 미묘하게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고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에는 제 발자국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 끝자락에서 희미하게 다른 무늬가 겹쳐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은 둥글지 않고 길게 늘어진 형체였고 그것이 제 발자국 옆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에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한쪽 바다에서 미세한 파문이 일어나더니 희미한 빛이 잠깐 수면 위로 스쳤습니다. 달빛이 반사된 줄 알았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고 뒤이어 해초 비린내가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확인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흔적을 끝까지 따라가기보다 발걸음을 돌려 민박집 쪽으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선 순간 바닷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와 모래 위에 있던 흔적들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누군가가 제 발걸음과 나란히 걷다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방향을 틀어 사라진 듯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서 불빛을 고정했습니다. 그러자 모래 위 흔적의 마지막 지점에서 검은 그림자가 살짝 들썩이더니 파도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숙소 쪽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숙소 불빛이 보이는 위치까지 오자 한결 안심되는 듯 했지만 뒤쪽 바다에서는 여전히 규칙적인 파문 소리가 잔잔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확인하기 위해 창문이 있는 숙소방으로 들어가 불을 끈 채 바다 쪽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방 안불을 껐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자 창문 너머로 해안선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바닷가는 인적이 끊겨 적막했고 달빛에 젖은 모래사장이 은빛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손전등을 내려놓고 창문턱에 팔을 괴자 파도 소리와는 다른 간격의 울림이 다시 귓가에 들어왔습니다. 낮게 울려오는 소리는 마치 바닷속에서 무언가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틈에 창문 밖을 응시하니 수면 위에 작은 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원은 잔물결처럼 퍼져나가다 어느 지점에서 끊겼습니다. 그때 유리에 서린 습기가 차갑게 스며들더니 방 안으로 서늘한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창문을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젖은 바람과 함께 갑자기 코끝에 해조류가 썩은 듯한 냄새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려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밖 모래사장에서 미묘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과 닮았지만 보통의 걸음보다 훨씬 길게 늘어져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불빛이 없는 상태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림자는 몇 걸음 이어지더니 바다 가까이에서 뚝 끊겼습니다. 숙소 안은 적막했지만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리듯 초침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2시를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유리창에 미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듯 톡톡거리는 소리였지만 밖은 맑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창문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에 맺힌 물방울 같은 자국이 규칙적으로 생겼다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바닷물을 손끝으로 톡톡 찍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커튼 뒤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제 뒤쪽으로 옮겨오는 듯 했고 순간 제 어깨에 서늘한 기운이 닿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 안은 불 꺼진 그대로였지만 바닥에 놓아둔 손전등이 혼자 기울어져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불을 켜고 방 안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커튼 아래 바닥에 작은 물방울 흔적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방문 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젖은 발로 지나간 듯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시계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이어서 들린 것은 바닷바람이 아닌 방 안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다시 움켜쥐며 그 소리의 방향을 찾으려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켠 채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바닥에 이어져 있던 젖은 흔적이 문틈 아래까지 닿아 있었고 그 끝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니 손끝에 미세한 차가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금속이 아니라 축축한 표면을 만지는 것처럼 미묘하게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복도는 숙소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는데 그 위로 낯선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갓 끌어올린 해초가 방금 지나간 듯한 냄새였습니다. 복도 바닥에도 물방울 흔적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 불빛을 따라가며 복도 끝 창문 쪽을 비추었습니다. 불빛이 닿은 곳에서 순간 반짝임이 일어나더니 흔적은 창문 아래에서 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들었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보다 먼저 들려온 것은 낮게 울리는 이상한 파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려지는 푹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숙소 바로 앞 모래사장에 길게 이어진 물자국이 달빛에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그 흔적은 바다에서 시작해 건물 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제가 서 있는 창문 아래에서 끝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전등이 타이머처럼 켜졌다가 곧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암흑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의지할 수 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밑에서 미묘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바닥 밑으로 물이 흐르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귀를 바닥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정말로 바닥 아래에서 낮은 물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을 일으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앞쪽 벽에 걸린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친 순간 거울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건물 내부인데 마치 습기가 차올라 이슬이 맺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모습이 비쳤지만 발밑에는 제가 밟은 적 없는 또 다른 물자국이 희미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시선을 거두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자 이번에는 창문이 아닌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천장에 얼룩처럼 젖은 부분이 생겨 있었고 거기서 한 방울씩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어 천장을 비췄습니다. 얼룩은 사람 어깨 넓이만큼 퍼져 있었고 그 안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잠깐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 있던 여벌옷과 휴대폰, 손전등만 챙겨 숙소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 끝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층 거세졌고 그 바람에 비린내가 더 강하게 실려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바다와 더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울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습기에 젖은 듯 축축했고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바닷바람이 섞인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서둘러 1층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유리에는 바깥 달빛이 어렴풋이 비쳤는데 그 앞에 젖은 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니 발자국 모양은 아니고 바닷물이 흘러든 것처럼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관 밖에는 파도가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간 얼굴에 닿는 바람이 낮보다 훨씬 따뜻했고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목구멍에 비린 기운이 확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지만 제가 서 있는 앞마당은 물결이 끊긴 듯 적막했습니다. 모래사장은 달빛에 젖어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 위에 길게 이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낮에 봤던 것과 같은 고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박집을 지나쳐 산책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흔적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곧장 마을 쪽 도로로 나가야 할지. 하지만 발길이 멈춘 사이 파도 소리가 갑자기 잦아들고 바닷가에서 낮은 울음 같은 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고 사람 목소리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높이 들어 바닷가를 비췄습니다. 불빛 속에 보인 것은 작은 물거품이었습니다. 거품은 파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위치에만 모여 있었고 그 안쪽에서 검은 형체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어깨 정도 크기였지만 곧 파도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순간 발밑 모래가 미세하게 꺼졌습니다. 발바닥 아래로 냉기가 올라오며 마치 속이 비어있는 땅 위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급히 발을 옮겨 땅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래는 단단히 굳어 있었고 방금의 진동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던 저의 눈에 다시 흔적이 들어왔습니다. 모래 위 고랑은 점점 희미해졌다가 산책로 끝에서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 위로 달빛이 번쩍이며 잠시 반사되었습니다. 마치 젖은 물체가 달빛을 머금은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민박집 2층 복도 쪽 불이 타이머처럼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빛이 잠깐 스치던 순간 창문에 기대 선 듯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숙소를 등진 채 마을 쪽 도로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발소리를 따라오는 듯한 젖은 울림이 모래 위에서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뿌리치듯 산책로를 빠져나가 도로 불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사람 흔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도로 쪽 불빛이 가까워지자 심장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들어서니 눈앞에 습기가 흩어지며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도 미세한 물방울이 떨어져 고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와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자국들은 마치 누군가 젖은 발로 걸어간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발자국을 밟지 않으려 길가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자 코끝에 다시 그 비린내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움켜쥐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가에는 작은 편의점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굳게 잠겨 있었고 안쪽은 불 꺼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을 때 등 뒤로 어두운 흔적이 스쳐 지나가는 듯 비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지만 뒤에는 가로등 불빛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에 있던 물자국은 이전보다 진해져 있었고 방금 새로 찍힌 듯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켜지는 순간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급히 통신 신호를 확인했지만 안테나는 한 칸뿐이었고 인터넷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지만 최소한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마을 중심까지 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편의점 옆 골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좁은 골목은 건물 그림자에 가려 어두웠지만 바닥은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 도로 쪽으로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골목 안쪽에서 파도와 비슷한 리듬의 울림이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골목을 응시했습니다.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잠깐 흔들리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훨씬 낮은 키로 기어다니는 듯 했지만 움직임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순간 손전등을 켜 비췄지만 빛이 닿는 순간 흔적은 사라지고 골목에는 축축한 물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마을 중심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가 도로 위에 떨어지며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같은 간격으로 또 다른 발자국이 뒤에서 찍히는 듯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점점 드물어지고 도로가 어두워질수록 그 소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듯 속도를 높였고 결국 다시 손전등을 높이 들어 앞길을 비췄습니다. 불빛 끝에는 마을회관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까지 뛰어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 마을회관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울려왔지만 점차 바람에 섞여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벽을 타고 번지던 젖은 손자국이 머릿속에 선명했지만 다시 들어가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의자와 녹슨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했을 흔적이었고 그것이 제게 현실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바닥에 이어져 있던 젖은 흔적도 여기에서 끊겼고 더 이상 새 자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들리던 울음 같은 울림은 사라지고 이제는 바람에 섞인 잔잔한 물결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회관 건물 안쪽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형광등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고 문틈 사이도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관을 떠나 마을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 위에는 더 이상 젖은 흔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이 불어오며 플리피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머리 위로는 여름 별빛이 또렷하게 맺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자신이 살았다는 안도감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시작된 흔적이 마을까지 이어졌고 웅덩이 속에서 드러났던 검은 형체 또한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여전히 알 수 없는 기운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밤에 바닷가를 다시 찾을 용기는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휴가철의 바다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설렘을 주지만 이 사연에서는 그 바다가 평생 잊기 힘든 두려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파도와 물자국 그리고 비린내로 이어지던 단서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듯 사그라졌지만 그것이 끝난 것인지 단지 잠시 가라앉은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남겨진 여운은 바닷가라는 공간 자체가 가진 낯선 힘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평소 산을 좋아하던 그는 그날만큼은 정상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요. 낮 동안은 바람이 잔잔하고 길도 말라 있었지만 해가 넘어가면서 공기가 빠르게 식고 나무 사이에서 잎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답니다. 주변에 사람은 없는데 가끔 산 아래쪽에서 울려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올라왔다고 해요. 그는 처음에는 짐승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울음은 조금씩 사람 숨소리처럼 변해갔다고 합니다. 산등성이 위쪽에서 흐릿하게 내려오는 안개가 발목을 감싸기 시작하자 등 뒤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스쳤다고 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는 산 정상 부근의 작은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반대편 사면에서 내려오는 팀과 합류해야 하는 일정이었고 그 구간은 차량이나 다른 경로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비박 장비를 챙겨 들고 해가 지기 전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대피소라고 해도 사람 손이 오래 닿지 않은 곳이라 안쪽 공기가 오래 갇혀있던 것처럼 눅눅하고 서늘했습니다. 바닥엔 진한 비에 젖어 마른 낙엽들이 깔려 있었고 천장 구석에서는 바람이 스칠 때마다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짐을 풀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쪽 사면 너머로 해가 빠르게 기울면서 산 그림자가 제 자리까지 길게 드리웠습니다. 먼 능선 위로는 회색 안개가 조금씩 번져 오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바람결에 섞여 뭔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 같았지만 길게 늘어지는 호흡 끝이 어딘가 사람 숨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다시 멀어지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등산객이 있는가 싶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산길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바람이 갑자기 멈추면서 주위가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한 줄기 냄새가 스쳐왔는데 흙냄새에 섞여 알 수 없는 시큼한 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야 끝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나뭇잎이 방향과 상관없이 한쪽으로만 밀려가거나 바닥에 깔린 낙엽이 얇게 들렸다가 다시 눌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바람이 없는 순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때는 그저 산짐승이 근처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에 간단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대피소 안은 한층 더 차가워졌고 손등이 서늘하게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은 이제 검게 가라앉아 산 아래쪽에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랜턴을 켜고 바깥 공기를 한번 쐬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밑에 낙엽이 얇게 눌렸다가 천천히 되살아나는 모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움직여서 그런가 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볍게 발을 디뎠다 떼는 듯한 간격이었습니다. 낙엽이 눌린 자리 주변으로 얇게 젖은 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비가 온 지는 며칠이 지났는데 거기만 마치 방금 물을 흘린 것처럼 진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자국이 제 앞으로 2발짝 더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듯 하더니 낙엽이 서서히 벌어져 안쪽에 흙이 드러났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 코끝으로 다시 그 시큼한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했고 목 뒤쪽이 서늘해질 정도로 매캐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안개가 발목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제 랜턴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 얇은 그림자가 엎드린 듯 누워있는 형체가 어렴풋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깜빡임처럼 짧게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대피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나무 문이 닫는 순간 바깥에서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문을 닫은 뒤에도 바깥의 낙엽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한 발자국씩 대피소 쪽으로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안개가 나무 벽 틈새로 스며드는 듯한 습한 냄새가 코로 들어왔습니다. 랜턴 불빛이 대피소 안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 너머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깥에서 가끔 무언가 얇게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나무판 위를 손끝으로 훑는 듯한 일정하지 않은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무릎 옆에 두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산속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일은 처음이 아니었기에 억지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문 아랫부분에 얇은 틈이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랜턴을 그쪽으로 비췄을 때 안개 사이로 무언가 어두운 것이 천천히 움직이며 그 틈을 막았습니다. 마치 발등 같은 곡선이었지만 발톱인지 모를 얇은 돌기가 빛의 반짝이었습니다. 숨을 삼키는 동안 반대편 벽에서 갑자기 툭 하고 가벼운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벽을 스치는 소리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고 대피소 전체가 누군가를 둘러싼 듯한 기운에 잠겼습니다.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등을 벽에 붙이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귀만 열었습니다. 바깥에선 다시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뿐이 아니라 두세 걸음이 동시에 엇갈린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의 그림자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발목 근처까지 차오른 안개가 문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무릎을 감싸며 서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손가락이 굳어가는 느낌이 들어 저는 칼을 잡은 손을 잠시 풀어 피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대피소 옆면에서 서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 같았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더니 창문 쪽에서 멈췄습니다. 대피소 한쪽에는 작은 미닫이 창이 있었는데 밖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먼지가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바깥을 뭔가가 가로질렀습니다. 흐릿한 유리 너머로 사람 어깨 높이쯤 되는 짙은색 덩어리가 천천히 스쳐갔습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창문 가장자리에 걸린 먼지가 얇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창가 쪽으로 조금 몸을 옮겼습니다. 창문 아래에 서서 귀를 대자 바로 맞은편에서 느릿한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보다 길고 흉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문 중간쯤에 무언가 길고 얇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유리 표면을 따라 아래로 미끄러지는 검은 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손끝 같은 모양이었고 그 움직임이 천천히 안쪽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등 뒤에서 작은 바람이 스쳤습니다. 뒤쪽 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바깥 공기가 등줄기를 따라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창문 바깥의 검은 손끝이 완전히 사라진 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귀 안쪽에 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칼을 쥔 채 문과 창문을 번갈아 바라보며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대피소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발로 눌러보니 나무판 사이에서 한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까지 서늘함이 번졌습니다. 마치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랜턴을 바닥 쪽으로 비추자 나무판의 틈새에서 얇은 흙가루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물기가 맺힌 회색의 가느다란 선이 천천히 기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뿌리 같은 줄기였지만 끝이 벌어지며 새 가닥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끝이 제 발목 바로 옆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삼키기도 전에 대피소 문이 갑자기 안쪽으로 아주 조금 밀렸습니다. 못질이 된 걸 확인했는데도 나무판이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에 서서히 휘었습니다. 동시에 창문 쪽에서 먼지가 한 번에 날리며 바깥의 안개가 거세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희끄무레한 다리 부분 같은 것이 잠시 드러났습니다. 사람처럼 곧지 않았고 굽은 마디가 2번이나 꺾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피소 안쪽으로 천천히 기울어지는 순간 저는 칼을 쥔 손을 앞으로 뻗었습니다. 바닥 틈에서 올라온 회색 줄기는 어느새 제 종아리를 감싸고 있었고 살갗 위로 차가운 습기가 번졌습니다. 그 촉감은 흙과 썩은 나무를 함께 만진 것처럼 부드럽지만 부스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색 줄기가 종아리를 감싼 채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칼로 내리치자 끈적한 물방울이 튀며 손목에 달라붙었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나무 썩은 냄새와 비슷한 진득한 향이 코를 메웠습니다. 문은 계속해서 안쪽으로 휘어지고 있었고 문턱 아래쪽에선 여전히 무언가 발톱 같은 것이 틈을 긁고 있었습니다. 저는 랜턴을 던져 바닥 틈새를 밝힌 뒤 칼로 줄기를 2번 더 내리쳤습니다. 그제야 힘이 풀린 듯 감겼던 것이 바닥 아래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배낭을 들었지만 문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한 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안개와 함께 어깨보다 높은 형체의 일부가 대피소 안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표면은 젖은 나무 껍질처럼 매끈했지만 그 아래로 울퉁불퉁한 마디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움켜쥐고 반대편 출입문으로 달렸습니다. 자물쇠를 푸는 동안 뒤쪽에서 나무판이 찢어지는 소리가 이어졌고 곧바로 바닥이 울리며 무언가 무겁게 착지하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그대로 산길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젖어 있었는지 미끄러웠고 그 위로 안개가 허리 높이까지 뒤덮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함께 내려오고 있었고 그 속도는 제가 빨라질수록 똑같이 맞춰졌습니다. 숨이 가빠져 갈 때쯤 능선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반사되는 빛이 보였습니다. 사람일 거라는 생각에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가까워질수록 그 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능선 아래쪽에 깜빡이는 빛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저는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려 내려갔고 마침내 그 빛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산불감시 초소 앞에 걸린 등불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일정하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등불 옆에는 낡은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 입고 있던 듯한 방수 재킷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소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신 책상 위에 지도와 반쯤 비워진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보아 사람이 막 자리를 비운 듯 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몸 안쪽까지 스며든 냉기를 떨쳐내려고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안개로 가득했고 초소 창문에 닿은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능선 방향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다시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엔 등불과는 다른 훨씬 낮은 위치에서 번쩍거렸습니다. 잠깐의 공백 후 또다시 같은 간격으로 빛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마치 제가 도망쳐 내려오는 동안 그 뒤를 따라오던 무언가가 아직 그 자리에 서서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등을 창문에서 떼지 못한 채 그 깜빡임이 사라질 때까지 초소 안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그날 이후로 산 정상에서의 야영을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피소에서 내려온 길과 초소의 위치는 분명히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능선에서 깜빡이던 낮은 빛의 정체는 아직도 알 수 없었다고 해요. 늦가을 산 공기는 평소보다 맑고 고요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축축한 낙엽과 발목을 스치던 안개의 감촉이 시간이 지나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날 초소 문틈으로 들어오던 새벽 바람은 차갑기보다 묘하게 눅진했고 그 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이번 이야기는 20대 후반 남성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퇴근길이 늦어져 동네에 거의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가로등 불빛이 옅게 퍼지는 골목은 습기 섞인 공기로 눅눅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걸어 집에 들어갔을 텐데 괜히 입술을 모아 짧게 휘파람을 한번 불었다고 해요. 바람이 식어드는 소리와 함께 골목 안쪽에서 아주 작게 똑같은 휘파람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소리도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왔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택배 대행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물건을 고객집 앞에 두고 사인을 받았는데 집까지 돌아가려면 반드시 이 골목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른 길은 공사 중이라 막혀 있었고 돌아가면 한참을 빙 돌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손목시계는 밤 11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따라오기 시작한 건 골목 중간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그 경계 너머는 한 덩어리로 뭉친 어둠이었습니다. 저쪽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미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입술 사이로 숨을 불어 짧은 휘파람을 냈습니다. 그 순간 뒤쪽 어둠 속에서 같은 높이와 길이의 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따라왔습니다. 마치 제가 낸 소리를 그대로 빌려온 듯 했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그러자 휘파람도 조금 더 빨리 들려왔습니다. 거리를 재보듯 일정하게 이어졌고 틈새 하나 없이 제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 발끝에 닿는 콘크리트 표면이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그 촉감이 발바닥을 타고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뒤쪽 어둠이 숨을 죽인 채 제 목덜미 가까이로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집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가자니 공사장 방향은 불빛도 사람도 없었고 발길을 멈추면 뒤의 소리가 더 또렷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골목 끝이 보일 즈음 휘파람이 갑자기 멎었습니다. 대신 제 바로 등 뒤에서 마른 입술이 닿을 듯한 거리에선 아주 작은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휘파람이 멎은 순간 제 발걸음도 잠시 느려졌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진 그 미세한 숨소리가 한두 번의 호흡에 그치지 않고 계속 제 목덜미를 간지렸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묘하게 축축한 온기가 섞여 있었고 그 기운이 겨드랑이와 손끝까지 번졌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왼편에 오래된 주택 담벼락이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담벼락 위로 덩굴이 흘러내렸고 그 사이에서 낮고 젖은 소리가 스며 나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불어 덩굴이 스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혀끝이 이빨 사이를 느리게 긁는 듯한 마찰음이었습니다. 목을 돌리지 않은 채 옆눈으로 담벼락 아래를 흘끗 봤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던 빗물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그 진동과 함께 낮게 가라앉은 흥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음은 휘파람보다 훨씬 낮았고 길게 이어졌다가 중간에서 뚝 끊겼습니다. 골목 끝에는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제 발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발을 반 발짝 옮기면 그 음도 반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 기세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오른쪽 발목에 찬 기운이 스쳤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빗물 위로 아주 얇은 숨결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서 누군가의 호흡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표면이 살짝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왼편 담벼락 너머에서 낮은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호흡은 일정하게 반복되다가 중간중간 짧게 끊어졌습니다. 마치 제 움직임을 따라 호흡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니 발목 근처 빗물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는 방향이 담벼락 쪽이 아니라 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그 얇은 물결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담벼락 위쪽에서 덩굴 사이가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건 하얗게 빛을 반사하는 손끝 같았습니다. 그 손끝은 담벼락 바깥을 향해 아래로 늘어졌는데 마치 빗방울을 받으려는 듯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고막 가까이로 붙은 것처럼 귀안이 먹먹해졌습니다. 발을 떼려고 했지만 발목 주위의 공기가 더 차갑게 식어 붙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덩굴 틈새에서 그 손끝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손톱 같은 것이 길게 드러나 있었고 그 표면에 빗물이 맺혀 반짝였습니다. 담벼락 뒤쪽 어둠 속에서 낮은 흥얼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휘파람의 첫 음을 흉내내듯 짧고 길게, 그리고 점점 제 귀 높이까지 따라 올라왔습니다. 담벼락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을 가리며 길게 제 앞까지 뻗어왔습니다. 덩굴 사이로 보이던 손끝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담벼락 위쪽으로 묵직한 기척이 옮겨 붙었습니다. 벽돌이 아주 미세하게 삐걱이며 무게가 옮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시야의 위쪽 가장자리에 어두운 무언가가 걸쳐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제 앞쪽 바닥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물결이 잦아든 빗물 위에 그 그림자가 스치자 표면이 차갑게 꺼져버린 듯 빛이 사라졌습니다. 담벼락 위에서 덩굴이 갈라지고 축축한 무게가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그 질감은 낡은 천이 물에 젖어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둔탁한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건 천이 아니라 발 모양에 가까운 형체였습니다. 그 형체가 바닥에 닿자 콘크리트 위에 잔잔하게 퍼져 있던 먼지가 가볍게 일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바람 같은 숨소리가 제 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스치듯 가느다란 것이 지나갔습니다. 한 발짝 물러나려 했지만 등 뒤 벽에 차가운 습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냉기가 어깨부터 척추까지 파고들며 몸이 굳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깜빡임 속에서 그림자는 제 발끝 가까이까지 길게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발목 주변의 공기가 단숨에 식어버리며 얇은 호흡이 피부를 감쌌습니다. 그림자가 발끝을 덮은 순간 골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차량 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던 덩굴 잎사귀의 마찰음도 끊겼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아주 낮고 길게 숨을 들이마시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호흡이 제 귓가 가까이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익숙한 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불었던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바람결처럼 가볍지 않고 깊은 물속에서 공기를 밀어올린 듯 무겁게 진동했습니다. 휘파람이 골목 벽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왼쪽 벽에서 울린 소리가 오른쪽으로 튀어 다시 제 등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 울림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발목에서부터 서서히 위로 차오르는 냉기가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다시 한번 깜박였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제 앞쪽 바닥 위로 몸을 눕히듯 길게 퍼졌습니다. 그 안쪽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건 가로등 불빛에도 빛을 반사하지 않는 얼굴 윤곽이었습니다. 입 모양은 제가 휘파람을 불던 모양과 똑같이 말려 있었습니다. 휘파람이 끊기고 대신 입술 사이로 젖은 숨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 습기가 제 손끝까지 차갑게 번졌습니다. 발을 떼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 안에서 계속 울렸지만 무게없는 그림자 하나가 제 발목을 감싼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감싼 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촉은 미묘하게 눌리면서도 안쪽에서 천천히 조여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을 때 느껴지는 온기 대신 오래 묵은 습기가 뼛속으로 스며드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틈새로 발목 아래가 잠깐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검게 번진 손가락이 발목뼈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길이가 너무 길어 발목을 한 번에 감싸고도 손끝이 발등 위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올렸습니다. 뒷골이 당기는 느낌과 함께 귓속에서는 뚜렷하게 제 호흡이 울렸습니다. 발을 빼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힘을 주자 발목뼈 주변의 혈관이 눌려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릿해졌습니다. 휘파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제 앞쪽에서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골목 끝 어둠 속에 윤곽이 또렷해진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발밑은 물에 젖어 있었고 물결은 골목 바닥을 타고 제 발목까지 번져왔습니다. 발을 빼내기 위해 몸을 비틀자 손가락이 발목을 감싼 채 바닥 속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치 물속으로 잠기는 것처럼 발목 주변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제 무게를 끌어당기는 알 수 없는 힘뿐이었습니다.
발목을 붙잡은 힘이 점점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바닥은 여전히 단단한 콘크리트였지만 발목 주변만은 질척하게 꺼져 들어갔습니다. 그 질감이 마치 깊게 패인 진흙 속으로 발을 담근 듯 천천히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목에서 막히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붙잡고 몸을 빼내려 했지만 담벼락의 습기가 손바닥에 묻어 미끄러졌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휘파람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아주 가까이서 귓속을 맴돌며 울렸습니다. 앞을 보니 골목 출구는 불빛이 깜빡이는 채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발은 제자리인데 주변이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목을 잡은 손가락이 종아리까지 올라오자 발바닥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림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윤곽은 사람과 비슷했지만 그 발은 땅 위가 아니라 얇게 번진 물결 위에 떠 있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말려 올라가더니 제가 처음 불었던 휘파람 소리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무릎 위까지 차오른 차가움이 몸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을 짚은 손끝마저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가 아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머리 위에서 희미하게 번졌고 그 빛 사이로 검은 물결이 천천히 닫혀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 골목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했다고 합니다. 가로등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고 바닥엔 얕은 빗물만이 햇빛에 반짝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물 위에 아주 미세하게 발끝 모양의 흔적이 번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밤에 그 골목을 다시 지나지 않았다고 해요. 멀리서도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그날의 냉기와 발목의 압박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특히 소리가 벽을 타고 한 바퀴 돌 때의 울림이 아직도 귀 안에서 잦아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밝고 조용한 길이지만 밤이 되면 그 안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얇게 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 첫 음을 따라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취미 활동으로 사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는 꽃이나 풍경, 전통 건축물을 담는 모임이 활발한데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도 가끔은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 생긴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어느 시니어 사진 동호회에서 야외 출사를 갔다가 겪은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평범한 카메라 렌즈에 낯선 무언가가 찍혔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60대 중반으로 은퇴한 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취미로 카메라를 만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간을 들여 찍기 시작한 것은 퇴직 이후였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출사는 단순히 사진을 남기는 것을 넘어 같은 세대와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말 저녁 무렵 오래된 정자와 돌다리를 찍으러 시골 마을로 출발했습니다. 원래는 낮에 출사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해질녘부터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정자는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었고 주변은 대나무 숲과 논두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저녁이 되면 잘 찾지 않는 곳이라 더 고요했습니다. 저는 삼각대를 세우고 정자 기둥과 지붕을 담기 위해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손전등을 챙겨왔지만 굳이 켜지 않아도 아직은 잔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렌즈를 통해 보니 기둥 사이가 이상하게 어두웠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면 해가 남아 있는데도 사진 속에서는 그 부분만 유독 짙은 먹색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회원 한 분이 다가와 무슨 사진을 찍느냐고 물어보길래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 모니터에는 희미한 그림자 비슷한 얼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렌즈를 닦아보기도 하고 삼각대를 다시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잦아든 정자 안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재가 오래되어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규칙적인 박자처럼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혹시 안쪽에 사람이 있나 싶어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바닥은 습기가 올라와 차갑게 느껴졌고 어둠이 빠르게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안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둥 뒤쪽 바닥에 마른 풀잎이 원형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모인 것이라기엔 모양이 지나치게 가지런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는 정자 안쪽이 선명하게 잡혔는데 원형의 플립 위에 흐릿한 발자국 같은 음영이 얹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눈앞에는 아무 자국도 없었기에 저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뒷덜미를 스치는 바람과 함께 누군가 곁에 서 있는 듯한 기운이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삼각대를 옮겨 정자 천장을 향해 렌즈를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위쪽을 확인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삼각대를 조금 더 높여 정자 천장을 겨냥했습니다. 오래된 기와 사이로는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고 천장의 들보에는 오랜 세월 쌓인 거미줄과 먼지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먼지가 바람도 없는데 서서히 흩날리며 한쪽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움직이며 공기를 흔드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셔터를 눌러 천장을 담아냈습니다. 사진에는 들보가 또렷이 찍혔는데 그 한가운데 검은 얼룩 같은 것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지만 카메라 화면에는 발목 정도 길이의 형체가 걸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등줄기를 타고 식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회원들은 정자 바깥에서 논둑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온하게 담소를 나누며 셔터를 누르고 있었고 이 안쪽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만 이상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정자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바닥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는 다른 눅눅하고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기둥 뒤쪽에서 더 강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습니다. 그러자 흙먼지 위에 작은 물방울들이 촘촘히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다녀간 듯한 습기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뒷걸음질을 치며 삼각대를 붙잡았습니다. 무릎에 닿은 바닥은 차갑고 끈적거렸고 손끝에는 설명하기 힘든 눅진한 감촉이 남았습니다. 그때 정자 기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이었는데도 목재가 삐걱거리며 밀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목에 걸고 손전등을 든 채 정자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순간 제 어깨 위로 바람결 같은 감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려 했지만 그저 바람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자에서 멀어지자 다시 평범한 저녁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렌즈 안에 남은 흔적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른 회원들과 함께 돌다리 쪽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장면이 더 포착될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자에서 내려오자 돌다리 쪽은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오래전에 놓인 화강암 돌로 이어져 있었고 밑으로는 물이 거의 말라 작은 웅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원 몇 분은 삼각대를 세우고 다리 전체를 담고 있었고 저는 조금 떨어져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은 고여 있었지만 이상하게 수면이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작은 물결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물고기라도 있는지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고 화면 속 웅덩이 위에는 희미한 얼굴 윤곽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실제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렌즈를 닦아 다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진에도 같은 위치에 뿌연 형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진마다 형체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따라 시선을 옮기는 듯 했습니다. 회원 한 분이 다가와 제 화면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다리 아래를 찍지 말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기록 담당으로 온 이상 최소 한 장은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도를 바꿔 다리 옆면을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 물결이 멈추고 기이한 고요가 퍼졌습니다. 귀에 바람 대신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맑은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아도 어디에도 물방울은 없었습니다. 대신 돌다리 기둥 하나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쪽에서 흘러내린 흔적 같았는데 정작 다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뷰파인더 속에서 다리 기둥 옆으로 옅은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셔터를 누르자 플래시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며 일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속에서 공기 방울이 터지는 소리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닥에 플리피 발밑에서 서걱거리며 흔들렸고 식은 기운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회원들과 시선을 주고받으며 이제는 더 이상 강가에 머물지 말고 마을길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메고 돌다리를 따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어귀 쪽을 확인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돌다리를 건너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오래된 당산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듯 서 있는 거대한 나무였는데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무더기와 오래된 제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했지만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를 지내던 자리라 했습니다. 저는 삼각대를 세워 나무의 전체 모습을 담으려 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나무는 거대했고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 어둠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화면 속에서는 이상하게 가지들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면 균형 잡힌 모양인데 사진으로 담을 때마다 그 형상이 달라졌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제단 쪽을 비추자 돌무더기 사이에서 희미한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 위에 마른 프리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 안에서 봤던 원형의 흔적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순간 화면에는 돌무더기 위로 희미한 손 모양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에 갑자기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잎사귀가 서로 부딪히며 바람 소리 같은 파동을 냈습니다. 동시에 공기에서 이상한 향이 느껴졌습니다. 수지 타다 남은 것 같은 매캐한 냄새와 오래된 재물에서 풍기는 듯한 비린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지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발목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아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회원도 얼굴이 굳은 채 삼각대를 접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나무 줄기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마치 북을 두드리듯 일정한 박동이 나무 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제 가슴뼈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카메라를 꺼내어 기록을 남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초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겨우 셔터를 누른 순간 화면에는 나무 줄기 곁에서 서 있는 옅은 사람 형체가 찍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지체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벗어나 다시 집합 장소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당산나무를 뒤로하고 서둘러 마을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가로등은 몇 개 켜져 있었지만 간격이 멀어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길이 이어졌습니다. 발밑에서는 자갈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한밤중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걷다 보니 길가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돌로 둘러싸인 우물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듯 뚜껑이 덮여 있었지만 틈새로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렌즈를 우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셔터를 누르자 화면에는 돌틈 사이로 희끄무레한 얼굴 모양이 스쳐 지나가듯 찍혔습니다. 실제로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분명 사람의 형체였고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각도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뚜껑을 더 단단히 덮고자 손전등을 비추었는데 그 순간 우물 속에서 아주 미약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뚜껑이 닫혀 있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회원 한 분이 제 옆으로 다가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역시도 우물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느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맞추지 않고 동시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순간에도 등 뒤에서 물방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길은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집합 장소의 차량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 거리까지 가는 동안 묘한 기운이 따라붙는 듯 했습니다. 바람은 멎었는데도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걷는 발걸음을 흉내 내듯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어 뒤쪽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자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잡혔습니다.
분명 사람 형체와 비슷했지만 팔과 다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뒤틀린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카메라를 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방에 서둘러 넣고 회원들과 함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량 불빛이 가까워지자 비로소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하지만 등 뒤 어둠은 끝내 시선을 놓아주지 않는 듯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차량이 보이는 공터까지는 불과 몇 분 거리였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구간에서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발밑의 흙길은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스트랩이 어깨에서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가볍게 잡아 끄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공터에 들어서자 바람이 잠깐 불어 나무 가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귓가에 짧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스쳤습니다. 단어로는 분간할 수 없었지만 낮게 울려 퍼지는 울음인지 노래인지 모를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껐습니다. 불빛이 오히려 무언가를 불러내는 듯한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차량 근처에 이르자 차창 유리에 빛이 반사되며 희미한 얼굴 윤곽이 비쳤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숙여도 그 윤곽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바닥으로 닦자 유리 위에는 차갑게 습기가 맺혀 있었고 그 안쪽에서 서서히 손자국 모양이 드러났습니다. 분명 아무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회원들이 놀란 기색으로 차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비어 있었고 대시보드에는 우리가 출발할 때 놓아둔 안내지와 기록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없었지만 유리 위에 남은 손자국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닦아낼 때마다 마치 안쪽에서 새로운 자국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카메라 가방을 조수석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 스피커에서 잡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라디오 전원을 켜지 않았는데도 짧은 잡음 뒤에 낮게 이어지는 음성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자에서 들었던 그 울림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볼륨을 줄였지만 잡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원들은 서로 말을 삼간 채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 어둠을 보며 이 길에서 더 이상 머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시동이 걸리자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앞길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빛이 닿은 논두렁 사이에서 작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아 차를 앞으로 몰았습니다. 타이어가 흙길을 밟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흔들렸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인 건 백미러에 비친 풍경이었습니다. 뒤쪽 정자와 당산나무 방향은 어둠에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미러 속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점들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마치 플래시가 동시에 터진 것처럼 불규칙하게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졌다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고 고개를 숙여 밀어 각도를 바꿔보았습니다. 하지만 빛은 여전히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회원은 창밖만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차 안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꺼두었음에도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멀리서 발을 맞추어 걷는 발소리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도로를 벗어나 국도에 접어들자 바람이 세차게 차창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차 안에 억눌렸던 기운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며 저는 무심코 카메라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액정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전원을 꺼두었는데 LCD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찍었던 사진들이 자동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자, 돌다리, 당산나무, 우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유리의 손자국까지. 그런데 사진들이 지나갈 때마다 화면 한쪽 구석에 같은 그림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얼룩 같았지만 점점 형체가 또렷해지며 우리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방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여 어두운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호회 활동을 쉬고 있습니다. 하드드라이브 속 사진은 지우지 못한 채 남아있고 카메라 가방은 방 한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렌즈를 들이대는 순간 다시 그 시선과 마주할 것만 같아 손이 쉽게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즐기던 사진 동호회 활동이 어느새 섬뜩한 체험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평범한 렌즈에 찍힌 흔적이 단순한 노이즈였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담긴 사진은 지워도 흔적이 남는다는 말처럼 마음에 새겨진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듯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혼자 조용히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주말마다 사람들 꽤 몰리는 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산에 자주 오르던 한 30대 남성분에게서 들은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가 한번 다녀온 뒤로는 도무지 입에 올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 산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금 묘한 걸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는데 해지기 전에 내려와야 한다는 말이 오랫동안 전해졌다고 해요.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남성분은 그때 혼자 산에 올랐다고 했어요. 오후 늦게쯤 도착해서 산 아래 조용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고 하네요. 처음엔 산 전체에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답니다. 문제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해요. 분명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발자국 소리가 자꾸 두 겹으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땅이 말라 있었는데도 뒤에서는 자꾸 젖은 흙을 밟는 소리가 따라왔답니다. 거기서 돌아섰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만 더 가면 능선이 나온다 싶어서 계속 걸었고 결국엔 정상 바로 아래쯤에서 이상한 돌무더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돌무더기 뭔가를 덮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해가 빨리 졌습니다. 능선까지 오르고 나니 이미 사방이 어스름해졌고 뒤로 돌아 내려가기에는 애매한 거리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 그 돌무더기는 평평하게 깎인 바위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보통 등산객들이 바위 위에 작은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가는 경우는 종종 봤지만 이건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무작위로 누군가 일부러 덮어놓은 것처럼 흩어져 있었고 크기도 제각각이라 그 아래에 뭐가 있을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부터 왼쪽 귀에서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멈췄고 나뭇잎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는데 귓속에서는 뭔가 얇은 종이를 문지르는 듯한 기척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보니 저녁 7시 10분이 조금 넘었더군요. 하산하기엔 어두웠고 이미 방향 감각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낭에서 얇은 방수 시트를 꺼내 돌무더기 옆 평평한 지면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산 아래 마을 불빛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빛을 바라보고 있던 시야 한쪽으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엇이 일렁거렸습니다. 처음엔 안개인 줄 알았지만 형체는 어딘가 너무 길쭉하고 낮았고 움직임이 바람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 기척은 돌무더기 너머로 다가왔다가 멈췄고 그 상태로 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어 그쪽을 비추려고 했지만 그 순간 손끝이 얼음물에 담근 듯 저릿해졌습니다. 빛을 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대로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는 게 낫겠다는 감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무더기 옆에 기대앉은 채로 저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바닥의 촉감은 느껴졌습니다. 바위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등 뒤쪽 어느 지점은 이상하게 물렁했습니다. 얇은 시트를 깔았는데도 그 감촉은 분명히 단단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위에 등을 댄 순간 한기가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고 심장이 옆구리 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돌무더기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손전등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는데도 불빛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순간 정적을 가르듯 멀지 않은 곳에서 찌걱하는 나뭇가지 비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땅 위가 아니라
어딘가 더 아래쪽에서 올라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 아래쪽에서 아주 천천히 공기가 새어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을 막고 있는 것처럼 간헐적으로 무언가가 안에서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감각보다 더 오래 있으면 숨이 따라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돌무더기 바깥쪽에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돌 사이 틈에서 젖은 손바닥 자국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가 안에서 돌을 짚고 일어나려던 것처럼요. 저는 손전등 대신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분명히 올라올 때는 구불구불하긴 해도 길 자체는 명확했는데 내려가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반듯했습니다. 낙엽도 거의 없었고 흙길은 눌린 자국 하나 없이 매끈하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군가 자주 다닌 길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 외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뒤쪽에서 조금 전 들었던 습한 기척이 따라오는 느낌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발끝 감각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은 분명 흙인데 발에 닿는 감촉이 흙 같지가 않았습니다. 미세하게 탄력이 있었고 걸을수록 발바닥이 조금씩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빛을 아래로 비췄을 때 흙 위에 작은 원형 자국들이 드문드문 박혀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발자국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양이 달랐습니다. 넓고 얕은 타원형이었고 가운데에는 짧은 홈 같은 게 나 있었습니다. 그 무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이어졌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때마다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자국들을 피하려고 발을 조금씩 옆으로 옮겨 걸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냄새라기보단 공기 속의 맛이 변한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목 깊은 곳에 미세한 금속성 감촉이 느껴졌고 그 느낌은 입천장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잠깐 멈춰서 주위를 살폈을 때 왼쪽의 나무들이 이상하게 배열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는 같은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가지들은 하나같이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없었는데도 가지 끝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나뭇잎이 아니라 가지 자체가 아주 느리게 그리고 일정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틈에서 저는 어떤 무언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정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왼쪽 어깨와 목, 뒤쪽에서 뭔가 마른 기운이 피부 위를 살짝 긁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 발이 푹 꺼지듯 내려앉았습니다. 땅은 분명 단단했는데 발끝이 갑자기 빠지는 느낌과 동시에 축축한 온기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내렸더니 흙길 아래 얕은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젖은 천 조각 같은 게 천천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천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누가 살짝 당기고 놓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발을 빼고 뒤로 물러났을 때 뭔가 딱딱한 게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뒤를 돌았는데 거기엔 마른 가지가 아니라 기다란 나무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빛을 더 가까이 가져가서 확인하자 그것은 손잡이 없는 등산용 스틱이었습니다. 누군가 땅에 꽂아둔 건지 아니면 방금 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처음부터 이 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길 자체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나무의 결도, 바람의 방향도 모두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면 남서쪽으로 꺾여야 하는데 저는 계속 동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저를 중심으로 나무들이 모두 저를 향해 기울어진 듯 서 있었고 하늘은 구름 없이 맑았지만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빛을 위로 비췄을 때 나무들의 끝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리 높은 나무들이 아니었는데도 위쪽은 까만 덩어리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검게 꺼졌고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없었는데 제 옆에서 장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제 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였을 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범한 고요함이 아니라 안에서 뭔가를 가둔 듯한 밀폐된 정적이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조차 없었고 나뭇가지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이 닿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았고 나무들은 그림자처럼 고정된 채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오른쪽 발 뒤쪽에서 사각하고 나뭇잎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발끝에 실린 체중을 반사적으로 옮기며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왼쪽 뒤에서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누군가 제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의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발을 내딛는 척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발 뒤꿈치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한 호흡 반쯤 지나자 뒤에서 사각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걷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 순간 손끝부터 어깨까지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누가 제 팔을 스쳐 지나간 것도 아니었고 차가운 것이 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을 감싸는 공기의 밀도가 갑자기 바뀌었고 그 안에 다른 체온이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오른쪽 어깨 너머에서 뭔가가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고 숨결 같은 흐름이 귀 뒤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오른손을 배낭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호루라기나 라이트가 있다면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가락이 가방 지퍼에 닿았을 때 그 감촉은 딱딱하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지퍼 손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 하나가 가방 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쥐고 있는 제 손바닥 아래쪽에서 미세하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때려 했지만 손바닥 피부와 가지 사이에 마치 얇은 실 같은 게 엉켜붙어 있는 것처럼 저항이 생겼습니다. 그 실은 끈적하지도 않았고 냉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을 떼는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졌고 손가락을 펼쳐도 그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손을 털듯 빼냈고 몸을 돌려 뒷길로 후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끝이 다시 땅에 박혔습니다. 흙이 부드럽게 발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까 지나왔던 길과는 분명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그 사이 다시 귀 뒤쪽에서 아주 낮은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제 바로 뒤에서 나뭇잎을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는 한 발 앞으로 뛰었고 그 순간 뒤쪽에서 더 빠른 속도로 사각사각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아니라 내달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저는 산길을 벗어나 옆 경사면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낙엽 위를 구르면서 어깨에 큰 충격이 왔고 눈앞에 흙먼지가 퍼졌습니다. 다시 일어나려던 순간 왼쪽 허벅지 옆에서 뭔가가 저를 따라 굴렀습니다. 그건 손전등이 아니었습니다. 둥글고 단단하며 안쪽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주워들고 불빛을 비춰보니 그것은 작은 금속통이었습니다. 뚜껑은 없었고 안에는 검은 실뭉치 같은 것과 함께 낡은 천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천에는 말라붙은 무언가가 얼룩져 있었고 그 냄새는 흙과 피 그리고 오래된 종이의 향이 섞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귀 뒤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군가의 입이 그 자리에 닿아 있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 금속통을 든 채로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계단처럼 꺼진 경사면 위를 올라가려 했지만 발밑은 이미 흙이 아닌 푹신하고 스펀지 같은 감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바닥이 밀리는 느낌이 들었고 다시 디딜 땐 바닥에서 묘한 진동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주변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바로 앞 몇 미터는 또렷하게 보였고 그 이상은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흐릿한 경계 바깥에서 계속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지만 형태는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 아닌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였는데 몇 발자국 지나자 길이 점점 오르막이 되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때는 오히려 아래로 돌아가는 게 더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걷던 중 왼쪽 바위에 이상한 무늬가 보였습니다. 낙서 같기도 하고 무늬 같기도 한 선들이 바위 위에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었고 그 선은 멀리서 보면 어떤 형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똑같은 얼굴의 윤곽이었습니다. 눈과 코, 입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이 사람의 얼굴과 비슷했고 바위 전체에 그런 형태가 겹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의 흉내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피부를 스치는 대신 옷깃 안으로 흘러 들어가 살 사이를 지나가는 느낌이었고 그 바람이 닿은 피부에서는 소름이 일지 않고 오히려 감각이 뚝 끊겼습니다. 팔뚝 한쪽이 마비된 것처럼 무감각해지자 저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오르막길은 계속 이어졌고 그 길 위에 나무들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분명 산속인데도 하늘은 나뭇가지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대신 흐릿한 구름띠만 가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작은 쉼터 비슷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세워진 구조물은 없었고 땅이 평평하게 다져져 있었으며 가운데는 돌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정상 아래서 봤던 돌무더기와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이 돌들은 더 고르고 단단해 보였고 중심부는 살짝 꺼져 있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들 사이에서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기보다 묵직한 흐름이었고 그 냄새는 말린 흙과 누군 먼지가 섞인 듯한 오래된 방바닥 같은 향이었습니다. 그 안쪽에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가슴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가볍고 차가운 게 아니라 피부에 눌러붙는 질감이었고 마치 바람을 마시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토해낸 숨을 들이마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발끝에 감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려왔던 경사면도 지나온 오솔길도 전부 눈앞에서 풀린 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 뿌연 공기만 가득 찼습니다. 뒤로 걸음을 물러나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시야는 계속해서 중심부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 길은 정상이 아니라 정상을 닮은 다른 무언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발끝이 돌원 안쪽으로 향한 순간 귓속에서 다시 마른 바람 같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작고 건조한 목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명 어떤 말을 하고 있었지만 말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음성이라기보다는 돌 표면이 조금씩 갈라지면서 스스로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결에 잎사귀가 흔들리면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가 돌 무더기 안쪽 틈에서 정확히 한 번씩 규칙적으로 울려 나왔습니다. 스카는 마찰음이 한 번, 그리고 아주 짧게 끊기는 찍 소리가 다시 한 번. 저는 무릎을 굽혀 그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닿지 않는 지점은 희끄무레한 수증기 같은 것이 머물러 있었고 그 너머엔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형태는 인간이 아니었지만 움직이는 방식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길게 늘어지며 돌에 맞춰 유연하게 붙었다 떨어지길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돌에서 앞서 들었던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입속에서 메스꺼운 이질감이 올라왔습니다. 산공기 특유의 청량함 대신 폐 끝에 누군 먼지와 낡은 옷장에서 풍기는 냄새 같은 게 들이차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손바닥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 표면은 거칠었지만 그 틈에서 뭔가 젖은 선이 지나간 듯한 감촉이 남았습니다. 물기가 아니라 축축한 청 같은 것이 부드럽게 손등을 훑고 갔습니다. 그때 다시 돌 안쪽에서 두 번 더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슥 그리고 찍. 이제 그게 단순한 패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존재의 수를. 그 순간 돌 너머의 공간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빛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쪽 형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안엔 깊이가 있었습니다. 평평하게 깔린 돌판 아래 사람이 엎드릴 수 있는 너비의 틈이 아래로 더 이어져 있었고 그 틈마다 낡은 천 조각들이 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능선에서 처음 마주친 돌무더기와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들 중 한 곳에서 검은 손가락이 하나 튀어나왔다 사라졌습니다. 그 손가락은 움직인 게 아니라 바깥을 훑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무작정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끝이 돌원의 바깥을 넘는 순간 등,
뒤에서 뚜렷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한 발자국 거리를 둔 채 누군가가 제 바로 뒤에서 아주 길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을 연 것도 아닌데 목구멍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손에 들고 있던 금속통에서 딸깍하고 무언가가 튕겨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저를 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요. 금속통 안에서 튕겨나온 건 처음 봤던 그 검은 실뭉치였습니다. 실은 바람도 없는데 바닥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고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원형 돌 안쪽 틈을 향해 천천히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는 그 자리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몸을 돌려 아무 방향으로나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걷든 발밑의 감촉은 그대로였습니다. 흙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살짝 젖은 듯한 바닥, 뭔가를 밟고 있다는 느낌보다 무언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감각이 더 가까웠습니다. 빛도 그림자도 계속 똑같았습니다. 앞을 향해 걸었고 나무 그림자처럼 생긴 실루엣이 가까워지면 그건 그대로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뒤를 돌아보면 방금 지나온 실루엣이 아직도 앞에 있었습니다. 몇 분 이상 걸었는데도 공간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공기 자체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숨이 폐까지 도달하기 전에 무게에 눌리는 느낌이 들었고 입을 벌리면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끈적한 무언가가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올라올 때 사용했던 이미 꺼져 있던 그 손전등이 갑자기 작게 진동하듯 떨리며 불이 켜졌습니다. 빛은 멀리까지 뻗지 않았지만 제 발밑 가까이에 떨어진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그건 등산화였습니다. 흙과 낙엽에 절반쯤 묻혀 있었고 형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왼쪽 뒤꿈치 안쪽에 찍힌 검은 얼룩, 앞코에 긁힌 자국까지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지금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도 그 등산화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확인하려고 고개를 숙이자 발끝이 휘청거렸습니다. 신고 있는 신발의 감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졌고 다시 발바닥에 힘을 줄 때는 바닥이 진흙처럼 푹 꺼졌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고 그 순간 어깨와 얼굴이 닿은 땅이 이상하게 물컹했습니다. 두 손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손바닥이 닿은 지점에서 얇고 젖은 천 조각이 느껴졌습니다. 그 천은 땅에 붙은 게 아니라 무언가의 피부 위를 감싸듯 올라와 있었고 그 밑에서 심장 같은 떨림이 손바닥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자마자 저는 몸을 일으켜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사방에서 똑같은 천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디를 밟아도 무엇을 짚어도 그 아래엔 천과 돌과 젖은 무언가가 뒤섞인 촉감이 있었습니다. 위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에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그곳에는 구름도 별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검은 형체가 구름처럼 퍼져 있었고 그 표면은 천처럼 질감이 얇고 매끈했습니다. 그 안쪽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움직임이 제 폐 안쪽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산이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산 아래라는 감각 자체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위인지조차 느낄 수 없는 공기 속에서 몸이 천천히 중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로 한참을 버티고 서 있었을 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없었지만 등 뒤에 살이 가까워졌다는 감각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귀 바로 옆에서 종이를 찢는 소리 같은 아주 낡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목소리는 분명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돌무더기 앞에서 잠깐 눈을 감았을 때 그 안에서 저를 보고 있었던 존재의 소리였습니다. 몸의 중심이 뒤로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사라졌을 때 저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주저앉았는지도 모른 채 무릎 아래쪽만 감각이 남아 있었고 손은 허벅지 위에 고정된 채 마치 타인의 손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앞에는 땅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산길 같기도 했고 능선 아래 어딘가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위의 결이 달랐고 나뭇가지도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무릎을 세울 때마다 발끝으로 작은 자갈들이 느껴졌습니다. 감각은 또렷했지만 뭔가 어긋난 느낌이 계속해서 피부를 훑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시간입니다. 손목에 찼던 시계는 꺼져 있었고 휴대폰 역시 화면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가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몸을 돌렸지만 길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똑같은 너비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흔적이 있기에 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릅니다. 나무가 점점 줄어들었고 바위가 많아졌으며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산 아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겨우 그곳을 내려와 차가 세워진 자리에 도착했고 조수석 유리에 내려앉은 이슬 자국을 손등으로 문질렀습니다. 그 이슬은 따뜻했습니다. 해가 막 뜬 직후의 온도였습니다. 그제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차의 블랙박스는 녹화가 멈춰 있었고 핸드폰의 마지막 위치 기록은 산 초입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시간은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연히 등산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익숙한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돌무더기 앞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사진 속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뒤쪽 바위 그림자 아래 검게 번진 무언가의 흔적이 얇은 천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돌무더기 아마 저와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올라온 계정은 며칠 뒤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 남성은 지금도 말끝을 흐리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건지 길이 스스로 변했다는 건지 확신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했던 건 그날 이후로 주변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이었다고 해요. 평지에서도 갑자기 귀가 멍해진다거나 어디선가 낡은 천냄새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면 그는 무조건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몸을 돌리기 전까진 아무 일도 없지만 한 번 더 그곳에 서 있으면 어딘가로 또 발을 들이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했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내려왔고 차도 다시 몰았고 지금도 일상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산은 그대로 거기 있었을 뿐인데도요.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발끝에 닿는 흙의 결, 코끝에 감기는 공기의 질감 같은 건 쉽게 지워지지 않죠. 아직도 가끔은 그가 얘기하던 그 돌무더기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멀리서 돌을 부스러뜨리는 것 같은 마찰음이 들리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날 그 남자가 단 한 발짝만 더 가까이 다가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